일단 먼저 준비한 주제는 이번에도 또 개혁신당 얘기입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해놨듯이 예비 마사 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뭐 열등감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준석한테 왜 그렇게 뭐 억하 심정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적은 이준석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민주진영의 정치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제가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상 지금 망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이유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준석 씨의 성상납 의혹이 다시 최근 기사를 덮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씨 입장에선 이게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 입장에서 여태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든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왜 갑자기 기사에 또 나왔냐? 개혁신당에 합류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씨의 성상남 얘기를 또 꺼내면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프레임은 이준석 성상납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잡혀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 여성이 부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옥지원 씨라고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보시죠. 국민의힘은 승장인 이준석을 읍참마속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의 성상납 의혹을 보면서 이거 매우 죄질이 나쁜 거다. 그리고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확한 거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남자들이 경험하며 쌓인 개소리를 미리 포착해내는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씨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남 이런 얘기도 하죠. 이대남의 적으로 일반 2030 여성들도 다 돌려놓고 그런 선동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개혁신당 합류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겁니다. 여자의 촉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한마디로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난해댔는데 지금 개혁신당에 와서 본인도 어쨌든 또 뭔가 정치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사과하겠다. 대표님이 폭력적으로 탄압받던 과정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못된 말을 했다. 대표님 왜 제게 화내지 않으셨나요? 이러면서 오히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한테 납작 엎드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정치인 이준석을 혐오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좋아하게 됐다. 이게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손발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볼 때도 손발이 펴지지 않았고 자료를 또 정리하면서도 너무 민망했는데, 이거를 또 읽으면서도 제가 다 민망합니다. 이게 진짜 뭐 정치는 또 뭐 저런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원석 씨가 이준석이 전향서까지 요구를 할 수 있냐, 일부 낯뜨거운 전향서를 제출한 거 봐라, 요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앞서서 지금 보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런 걸 보고 만족스러운진 모르겠지만 그런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렇게 비판을 했죠.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박원석 씨 입장에선 뭐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개혁신당에 또 마음도 상했을 거고, 근데 또 저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또 뒤집히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옥지원 씨가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삼가해달라.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선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그걸 해명을 해주든 아니든 대중들 기억 속엔 뭐가 남습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다시 키워드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개혁신당 말아먹고 내부 자본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픈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 성상납 기사가 왜 나오냐? 바로 이 옥지원 씨가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이게 뜻이든 정말 그 본인이 넙죽 엎드리면서 어떻게든 다시 눈에 띄려고 하는 거든 아니면 고도에 매기는 거든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다. 나 청년 정치인이다. 아직 기성 정치에 나 때묻지 않아서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과연 개혁신당이 도움이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자기가 그리고 전향을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당 전에도 자기 같은 당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낯뜨거운 전향사라고 했는데 뭐가 전향이냐, 나 같은 당이었는데. 그래서 전향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 하면서 어쨌든 이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냐, 철새 정치인의 반성문, 요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라는 그 얘기, 그 관련한 뭐 해명이 됐든 아니든 그 키워드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 철새 정치인의 반성문, 요게 현실이란 거죠. 제가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상납당 창당식이라면서 또 엄청 조롱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선 여자의 촉 발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조롱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냥 넙죽 엎드린 거고요. 뭐 물론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황당하고 민망한 그런 장면들이 정치권에서 워낙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뭐 그냥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옥지원 씨가 여자의 촉에 대해서만 저렇게 넙죽 엎드린다고 넘어갈 수 있냐? 그럼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간밤에 다른 일로 몹시 바쁘셨나 봅니다 라면서 이준석 씨를 저렇게 대놓고 조롱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력 그 의혹에 대해서도 그 극우 유튜버들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계속 진짜 탈탈 털고 해명을 하면 또 털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건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탑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뻔뻔함에 무릎을 탁 치고 간다. 그러면서 이준석 씨의 그 학력에 대해서도 이거 하버드 컴공 경제학 이 복수 전공으로 학위받은 것처럼 본인이 표시했으면서 복합 전공이라고 얘기했다는 한국어와 영어의 다름을 이용해서 언어 도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캐면 캘수록 계속 나와요. 뭐가 계속 나오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화난 5살짜리 아이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 씨 영어로 그 한 말을 보면 이때가 그때죠. 그 인류한 씨랑 한창 언론에 대고 그런 피로도를 높일 때 그때인데 지금 하는 말 보면 저건 뭐 정치인이냐, 화난 5살짜리 애나 하는 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근데 그런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열심히 얘기했던 사람의 당에 가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바로 태세 전환한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호 씨도 또 떠오르더라고요. 64명이었나요? 그때 그 시대 전환에 당원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뭐 현실 정치가 뭐 꼭 저 당만 저렇고 또 저 사람들만 저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얼마나 지금 개혁신당이 웃음꼴이 됐는가를 지금 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꽃뱀 타령하는 남자들은 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황당한 소리들을 당당하게 자기 SNS에 남겼다가 결국엔 또 뒤늦게 사과를 한 일도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직접 본인 그 페이스북 댓글에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존잘의 부자인 위너 아니면 무고 피해를 당할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꽃뱀 타령하면서 여염하는 남자들이 꼭 돈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또 본인은 이준석 씨의 반대편에서 저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 앞두고 이준석 씨한테 붙어서 저렇게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히 그리고 이준석 씨를 오랫동안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22년 때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펜코 지지자들까지 또 직접 언급을 하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세상 무섭다. 어른들은 달라. 이러면서 지금 이준석 씨와 그 펜코 지지자들을 저렇게 조롱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지능은 높은데 공감 능력이 낮으면 겪게 된 일이라면서 대놓고 저렇게 침을 뱉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런 흑역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에 미국인들이 열광한다고 한다. 뭐 국내에선 여러 시각이 있지만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제가 봐도 미국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다가 흑역사로 그대로 박제가 됐죠. 미국은 뭐 상남자 카우보이지 선비가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저게 쉴드입니까? 매기는 겁니까? 아무튼 뭐 상남자가 상남자 했다고 저렇게 뭐가 문제냐 식으로 옹호를 했었던 흑역사도 다시 끌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국힘, 그리고 무소속 갔다가 새로운 선택 갔다가 지금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앞서 보셨듯이 본인이 해놨던 얘기들 지금 걷어들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흑역사, 뭐 물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 정치라는 게 뭐 늘상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특히 총선 직전까지도 훨씬 더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다른 여러 그 후보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펜코에서도 당연히 버튼이 눌릴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롤대리는 이제 류호정 의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이제 의원도 아니구나. 왜냐면 대리게임 논란 그거 가지고도 공정 이슈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젠더 이슈가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씨보다 또 옥지원 씨가 더 악질이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무엇보다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니 뭐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지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함께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당장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사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저런 본인이 직접 SNS에 남겼던 얘기들 저건 사과로 그냥 퉁치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비참하게 산다. 업보를 쌓다가 그 업보에 휩쓸릴 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옥지원 씨한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그대로 그냥 토시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이준석 씨한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랑 합쳐야 확장성이 있다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그대로 마삼중 씨한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언론에 남겨지는 채팅을 보더라도 뻔히 속보인다. 정치판 정말 더럽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철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개혁신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지금 저 옥지원 씨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새로운 정치를 한다 하면서 양당에 열심히 욕하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새로운 뭐 보수의 깃발을 꽂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결국엔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이낙연 씨랑 어설프게 손잡는다 그랬다가 짬통탕 소리 듣고 그러다 그냥 결국엔 결별해서 6억은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이런 얘기 남아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뭐 저런 뭐 철새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씨의 성상납 의혹이라는 키워드만 남아있어요. 결국엔 이거 하려고 그 국민의힘 나왔냐? 당연히 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오죽하면 이준석 관련해선 좀 제발 기사에서 안 다뤘으면 좋겠다. 정말 싫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기본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보수로 불러선 안 된다 하면서 또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은 거기선 또 못 받겠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당연히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죠. 개혁신당 보시면은 여성 빵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 근데 빵 퍼센트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었죠. 아, 오프라인에 가면 이준석 인기 많아. 온라인에서 니네들 뭐 언론에서 그냥 프레임 씌우고 민주당이 맨날 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현장 가봐. 이준석하고 사진 찍지 않은 여자들 많다? 뭐 이런 요런 식으로 열심히 실드를 쳤었는데, 아 근데 개혁신당 여성 빵 퍼센트가 나온 건 이건 되게 심각한 신호인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 퍼센트 지금 뭐 1%, 2%, 10% 이거 하나하나가 모든 그 총선의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지만 이 수치,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빵 퍼센트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저 괜찮겠어? 이준석이랑 함께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계속 거리를 뒀던 거고, 이제 본인이 개혁신당을 만들기 직전까지는 야, 내가 이제 새로운 보수를 그 깃발을 꼽아서 여기서 내 인지도와 내 엄청난 이슈 드리블 능력과 이거면 끝났다. 윤석열 끝났다. 한동훈 끝났다. 요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게 현실이란 거고요. 아 그래, 뭐 여성표는 원래 인기가 없었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2030표로 우린 승부하겠다. 근데 18, 29 그리고 30대를 보면 2%, 4%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10%라도 좀 나와서 아 그래 내 2030은 아직 살아있다. 아 요걸로 좀 이제 어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빵 퍼센트 18에서 29세 2%, 30대 4%.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홈페이지 가셔서 직접 이런저런 그 수치들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고요. 이러니까 이제 펜코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여성빵 퍼센트는 좀 충격적이다. 유일하게 세밀에조차 1%가 있는데 개혁신당 유일하게 0%는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는 아마 그 이준석 씨와 다시 봉합된 그 펜코 이준석 씨의 지지자들은 그들만 빼고 다 할 거예요. 왜 0%겠습니까? 아니 이거 다 알 텐데.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국민들 눈높이에 뭐 양당이 어쩌고 그 얘기하던 그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알 텐데. 개혁신당 여성 0%는 예상된 거 아니냐 하면서 실제로 펜코에 분석평론가라는 유저가 직접 또 저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 주변 여자들도 개혁신당 극혐한다. 여성 정책 안 내고 지역구 당선 불가능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진짜 장기적인 숙제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저렇게 글을 남기면서도 맨 뒤에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너네들 또 비추 줄 거잖아. 아는데 현실을 직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나 이런 말하면 싫어하지만 당신들 현실을 봐라. 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 공학도 출신으로서 나는 감정, 뭐 이런 서로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치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합리, 이성, 논리, 팩트로 승부하는 나 이준석. 물론 내 선거는 3번이나 떨어졌고 이제 예비 마사중이 되지만 그래도 나의 이 천재적인 능력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흑화하면 여론선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다가 지금 저렇게 여성 빵 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 씨가 펜코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저는 이거 굉장한 패착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도 6억 꿀꺽 했으니까, 그리고 이낙연 씨가 타격이 더 크니까 이준석 입장에선 그냥 남는 장사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이준석 씨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승리를 하는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이준석 친화적인 평론가들이나 뭐 방송 패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은 이제 큰 정치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맨날 펜코만 보면서, 아니 뭐 이동하면서도 펜코가 무슨 지지자들이랑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교감을 하면서 서로 더 시너지를 내고 호감을 얻어도 모자랄 마당에 그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도 펜코봐. 맨날 펜코만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를 열심히 지지하던 몇 안 되던 집회에 나가가지고 준석수를 하던 그 사람조차 등 돌리고 저거 정치 자격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씨는 아직까지도 펜코를 못 놓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미래랑 힘을 합칠 때 그래 이제 좀 펜코에서 욕을 하더라도 너 좀 큰 정치 해라. 너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아니냐. 그럼 이제 벗어나서
정말 큰 무대에서 정치인으로서 한번 역할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fem코를 계속 보니까 못 끊습니다. 이건 이 도파민이 계속 돌아갔고 못 끊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다가 생각을 했겠죠. 이대로 가면 내가 fem코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 새로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한 조언을 드릴 것이냐. 과감하게 fem코를 선택했습니다. fem코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패널들도 비판적인 얘기를 실제로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뭐 그 관계가 아예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균열이 서서히 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걸 뛰어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 그 지지율 0%,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이 수치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준석 씨 옆에서 또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이미 붙어 있었던 그 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마저도 김용태 씨가 이탈하고 거기 김용남 씨가 들어왔죠. 이 상황에서 누가 과연 함께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큰 꿈은 갖고 있지만 fem코를 못 끊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발목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골치가 아파질 겁니다. 특히 지역구의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되는데, 지역구 나가갖고 저 fem코에서 뭐 이렇게 인기 많습니다, 이거 지금 fem코에서 관심 가지는 공약입니다, 뭐 이럴 거예요. 완전히 그 다른 얘기거든요. 세상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fem코 안에서도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뭐 이준석 씨랑 지금 뭐 옥지원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금태섭 씨, 지금 금태섭 씨는 그런 상황이 괜찮냐? 종로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 야심차게 개혁 1번지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라면서 금태섭 씨의 동생이 무려 5,900만원의 사기를 쳐가지고 실형을 받았다. 이게 지금 금태섭 씨가 개혁 1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개혁 1번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생이 사기죄로 지금 실형을 살게 된, 보시다시피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다 라고 금태섭 동생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만약에 그대로 뒤집어서 민주당 얘기였다면,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나 뭐 요 주변에 관련된 분들 얘기였다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기와 음주운전으로 1년 10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아니 뭐 종로 나가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어쨌든 이게 기사로 요런 얘기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거. 지금 개혁신당에서 뭐 할라 그러면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라는 사람은 맨날 fem코 보다가 결국엔 뭘 좀 해보나 싶었는데 또 fem코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심지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A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말을 믿고 1,200만 원을 송금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200만 원 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한테 무려 4,700여만 원을 또 빌려서 해외 주식과 선물 여기에 투자하고 꿀꺽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서 5,900만 원 정도, 약 6천만 원이죠. 지금 이렇게 사기죄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합계 피해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결국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됐다. 한마디로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금태섭 씨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앞서 보셨던 뭐 말씀드린 이준석 씨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신 금태섭 씨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조정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남들한텐 그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잣대, 뭐 공정한 경쟁이다, 뭐 정의로운 사회다,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대선 때 했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 상식, 정의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 바깥에서도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그러면서 막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야, 정치인들은 맨날 저렇게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야, 그럼 너가 한번 정치 가서 해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난 똑같아. 가면 내가 뭐 저런 애들하고 뭘 하냐? 하고 막 술자리에서 막 으스대고, 막 쿨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걸 또 조정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 워낙 견고하게 그 성벽을 쌓아놔서 그걸 허무는 게 쉽지 않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이게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일치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든 노력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위선이다 저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깎아내린 사람들이 바로 앞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 뭐 위선에 대한 얘기도 뚫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런 그 현황과는 좀 별개 얘기지만 뭐 자유라든지 공정의 개념이라든지 위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뚫고 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태섭 씨도 야심차게 종로에서 뭐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지금 동생 재판 논란으로 그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도 무려 4차례로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한 보도에 이렇게 댓글이 처참한 수준인데요. 만약 다른 의원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금태섭 씨가 뭐라고 했을까 무척 궁금하다. 특히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반성 없이 갑자기 또 반대하는 듯한 포지션으로 가고 안철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갔다가 윤석열한테 갔다가 이젠 또 이준석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런 정치 행보를 보면 정말 태세전환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려 저런 인재가 개혁신당에 있다니 창창한 발전 기원한다. 비꼬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아무튼 개혁신당의 조응천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 보조금. 앞서 제가 6억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자진 반납법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 논란에 휩싸였던 그 6억 6천만 원 보조금 반납하겠다. 근데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개정안 이거 마련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법안 발의를 위해선요. 근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당 의원 4명 말고 무려 6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과반도 못 만드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거는 10명 만드는 게 지금 과반이 필요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 6명의 찬성은 국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또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과연 현실성 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산 넘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총선이 무슨 1, 2년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6주 뒤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5주구나. 거의 그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저런 얘기를 하면 참고로 국힘에선 이준석 대항마로 뭐 88년생 누구를 전략 공천한다는 뭐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원병 전략 공천. 근데 뭐 이준석 대항마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 요거의 핵심은 개혁신당이 그렇게 언플하면서 양당 문제 제기하고 마치 세상을 진짜 이준석의 손가락, SNS 요걸로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실은 개혁신당 여성 지지율 0%. 결국엔 돌아간 건 펜코. 그리고 펜코 안에서도 이준석 씨에 대한 호불호로 이미 싸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몇 가지 이준석 씨한테는 굉장히 발목 잡힐 법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또 생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않겠습니다. 이준석 씨 표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소위 비단주머니죠. 비단주머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족발열차로 나락 보낸 그 소위 나락주머니라고도 생각하고 팀킬 주머니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이준석 씨 표현대로 비단주머니 몇 개 또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굳이 뭐 깔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 분위기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결론, 이준석 씨 지금 남은 키워드는 뭐냐? 이준석 성상납 의혹으로 기사가 또 나오고 있다. 이준석 씨 입장에선 가장 덮고 싶은 소식이겠지만 이미 그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옥지원 씨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기도 좀 비슷해요. 이게 약간 이준석 씨, 한동훈 씨 요런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건데, 막대사수라고 하죠. 마지막 댓글은 무조건 내가 남겨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거. 제가 이것도 왕년에 그 키보드 워리어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옥지원 씨도 아까 그 새로운 미래의 박원석 씨가 낯 뜨거운 전향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못 참고 그 계속 글을 남기는 거 보면 여기도 앞으로 계속 뭔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해명을 한다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종합해보면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개혁신당만 우스워졌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계속 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